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심장 웰니스 센터이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이곳에 와 있는데요. 이 센터의 센터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다시피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보편적인 질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심장 질환은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부정맥, 판막 질환, 심부전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아주 크지 않은 장기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에 여러 가지 병이 있고 그런 병마다 다 원인이 굉장히 다르고요. 같은 병이어도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만성 위험 인자들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혈관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의 손상은 혈관에 노폐물이 끼게 되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있고, 혈관에 계속해서 고혈압 같은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혈관이 늘어난다든지 판막 같은 것들이 고장난다든지 심장이 많이 혈압에 의해서 망가지는 심부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모두 모여서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장이다 보니까 한번 발발하기 시작하면 평생 안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망가진 심장을 가지고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망가진 심장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고 최대한 그런 심장을 이용을 해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조차 치료다.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요. 여기서도 또 한 번 깨닫네요. 네. 대표적인 심장 질환으로는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을 해서 심장 근육에 피가 잘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픈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고요. 그런 게 더 진행을 해서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에 피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심장 근육이 일부가 죽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가슴에 아픈 증상이 생기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뛰게 되고요. 규칙적으로 뜁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말은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정맥은 누구나 다 있어요. MC 하트님도 있고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데 부정맥 중에서도 병적인 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범죄자여도 경범죄자도 있고 아주 심한 중증 범죄자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한테 다 있을 수 있는 부정맥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하지만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든지 환자분에게 심한 증상,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정맥은 병적인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치료를 요하는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 가지고는 있으니까 혹시나 병적인 부정맥을 앓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병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MC 하트님 같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투둑 뛴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호흡곤란 증상이 생긴다든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부정맥이 심하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심장 웰니스 센터에 오면 되겠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단을 네, 받아야 저희 심장혈관병원 외래로 오셔야 됩니다. 네. 심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결국에는 심장 기능 부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심근경색도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심부전으로 진행을 안 할 수 있고요. 또 부정맥이 심하면 심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환자들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복수가 찬다든지 부종을 일으킨다든지 쉽게 피로감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도 심부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심장 질환자분들이 약물 복용 말고도 평상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심장질환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약을 잘 먹고도 그 약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심장약들이 대부분 혈압을 좀 떨어뜨려주고 혈압을 관리하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약을 먹는다? 약 효과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혈압은 계속 높아지고요. 동맥경은 더욱더 계속 진행을 하고, 또 평소 때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오래 앉아 있거나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당뇨나 이상지질증 같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혈압도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운동이나 식습관을 고치는 게 결국에는 약물요법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또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면은 복용하고 있는 약제의 개수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평소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식습관도 기존과 다르게 심장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심장 웰리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환자분들이 평소 생활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웰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약만 먹는다고 해서 나아질 수는 없고,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신튼체조잖아요. 그러면 심장 재활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그냥 일반인 분들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심장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좀 조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장치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 웰리센터에서는 환자분들이 웰리센터에 오게 되면 최대한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기계를 착용을 합니다. 그 착용을 하면 환자분의 심전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동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운동 강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느끼는 이런 호흡곤란 증상이나 흉통 이런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가 운동 강도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평소 운동을 할 때 심박수 체크를 하고 환자분이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항상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 재활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좀 기본이 되기는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래야 이제 심장에 또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의 호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여러 가지 당뇨 조절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심장 외에 다른 골격근들도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근력 운동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너무 과도한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딱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웰니스 센터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알려주신 운동법을 아주 잘 알려주신다는 분이 저기 웰니스 센터의 운동치료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소개 간단하게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랑 오랜 기간 동안 심장질환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이 심장재활, 특히 운동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물리치료사 이승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MC 하트로서 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심장 재활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르긴 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니까 꾸준히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시지 말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시되, 운동을 하시다가 호흡곤란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가슴 아픈 흉통 증상을 느낀다든지 어지러운 증상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찬주 교수님과 함께 웰니스 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신장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